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1월 22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윤순봉의 서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윤순봉 씨는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성공한 CEO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 서울병원 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고문, 사장급인데요. 그래서 삼성그룹 안에서 굉장히 여러 요직을 거친 성공한 CEO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윤순봉의 서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딱히 정치 채널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분이 최근 올린 영상 중에 아주 재미난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저렇습니다. 트럼프의 정치 참고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가는 12단계라는 제목입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 통치 방식을 분석한 내용인데,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 서서히 독재로 나아가는 어떤 유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즉, 굉장히 선동적인 이런 통치 방식을 취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독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이런 12단계의 유형, 이 단계를 거쳐서 독재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양쪽이 참 서로 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12단계 유형부터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12단계라는 게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12단계. 자,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0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0단계. 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어라. 1단계. 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 2단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3단계. 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4단계. 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5단계.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6단계. 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를 제압하라. 7단계.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8단계. 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 자본가들을 살찌워라. 9단계. 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 10단계.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 룰을 조작하라. 11단계.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12단계, 1에서 11단계를 반복하라. 네, 먼저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12단계 쭉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훑어만 보더라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여기에 참 해당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12단계를 정리한 사람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입니다. 정치학 분야에서 이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석학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분이 The Populist Playbook, 말하자면 대중인기 영합주의자들의 참고서, 플레이북이라고 하면은 전술, 방법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파퓰리스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이나 방법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자신이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12단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 그리고 헝가리의 오르반, 이 세 나라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했던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플레이북에 담겨져 있고, 그 핵심 내용이 독재화 전술쯤 되겠네요. 독재화 전술 12단계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이 정부가 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각 단계별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 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어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누어라. 지지자들은 진짜 국민이고 반대하는 자들은 부패한 집단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와 그들로 나누라는 겁니다. 자, 철저히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자들로 나누라는 것, 이것은 뭐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아주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1단계입니다. 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0단계에서 우리와 우리가 아닌 그들로 나눈 다음에 그들을 악마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반대 진영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이며 불명예스럽거나 충성심이 부족한 기득권층의 일부로 만들어라. 한마디로 그 정치적 반대편을 악마로 만들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는 이 상대편 지도자가 있다면 아주 그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둘로 쪼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0단계, 1단계 전부 국론 분열이죠. 자, 2단계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자, 그 세부 주문 내용을 보실까요? 사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헌법을 담당하는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그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사를 제거하고 정치적 충성자로 교체하거나 사법부를 완전히 구조조정함으로써 사법부를 장악하고 당파적인 통제 아래 두어라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사법부를 공격하라는 내용인데 그 방법이 첫째, 청렴성과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네, 뭔가 사법부가 썩었다, 부패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의문을 계속 불러일으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헌법을 담당하는 법원, 즉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되겠는데 이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 방법이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뭔가 당파성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없는 이런 판사나 대법관들은 제거하라는 것이죠. 대신에 아주 정파적인, 당파적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이 법관으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첫째 방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구조 조정하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 통제 아래 두어라는 내용이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 자체를 허물라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진보 성향의 아주 나이 많은 여자 대법관이 사망을 했죠. 그 사망한 이후에 미국 사회 전체가 사실 이 대법관 후임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아주 친공화당적인 인물을 후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식의 아주 약한 수준부터 정말 사법부의 모든 대법관을 아주 당파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아주 여러 방식들이 실행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가짜 뉴스 그리고 국민들의 적이라고 비난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당파적이라고 비난하고 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포퓰리즘 추종자들을 동원해서 비판 언론사에 대한 공분을 일으키도록 하라.
또 세금과 규제로 압박을 가하고 광고를 가로막고 세무조사와 또 정부 계약 금지로 오너를 처벌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언론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업가 또는 당과 연계된 정치적 정치일가들로 하여금 소유권을 남겨받도록 하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독립된 어떤 민간 언론사의 소유권을 결국에는 확보하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자, 그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를 뭔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다, 국민들의 적이다 라고 비난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자, 이 12단계 자체가 미국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로 들면 조금이라도 자신을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를 쫓아내기도 했죠. 공개적으로 또 망신을 주기도 했고, 항상 페이크 뉴스다라는 말을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던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그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소위 대깨문들을 동원해서 조중동을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들도 사실 많이 우리가 봐왔던 이런 내용들이죠. 네, 4단계입니다. 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는 내용인데,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정치화시켜서 그것을 여당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의 도구로 삼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과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했었죠. 또 과거 파시스트 국가, 히틀러도 이런 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했는데, 북한을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단계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도덕성, 공정성, 보안성, 대테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어라 라는 이런 지침입니다. 인터넷을 통제하는데 명분 4가지가 등장하죠. 도덕성, 공정성, 보안성, 대테러라는 4가지 명분인데,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봐야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네, 코로나를 이유로 뭔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단계까지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6단계부터 12단계까지의 내용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은 어느 단계까지 독재화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평가를 다음 편에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